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망명방송입니다. 지금 국회는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외관상 그렇습니다.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목을 맨 청와대와 여당에게 정의당, 민평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이 법들을 선거법 개정과 연동해서 처리하자고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다당제야말로 민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합당하며 그 다당제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바로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이죠. 그분들은 독일의 예를 듭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선 연동형을 받아들이면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도 의원 수가 줄어드는 건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연동형을 받아들였던 것은 우호 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연동형을 받아들인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민주당은 솔직히 연동형을 하든 말든 다음 총선에서 우호 정당을 다 합해서 개헌선을 확보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저는 작년 가을부터 선거법 개정을 주목했습니다. 야당 중진들을 만날 때마다 연동형 비례제를 막지 못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다고 말했죠. 짧은 조강위원을 할 때도 문자 해촉을 당하기 전까지 저는 그 점을 당 수뇌부에 말했습니다. 지금 비박 친박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보수를 통합한 뒤에 당력을 기울여서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민주당이 연동형에 목을 맨 심상정 의원에게 이 사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개특위위원장을 양보했을 때 저는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연동형을 반드시 관철을 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정의당의 연동형 총대를 매게 하고 자신들은 뒷전에서 느긋하게 그 과실을 따면 되니까 말입니다. 사실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헌선 확보를 낙관하고 있었죠. 제가 만나본 민주당 의원들은요, 하나같이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 지지도는 고공행진하는데 한국당은 저 아래서 무슨 짓을 해도 지지도가 20%가 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보수는 친박 비박으로 분열되어 함께 밥을 먹지도 않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광화문의 민심을 확인한 터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비문 진영에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저 밑에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삼철이 한 사람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회동을 해서 즐겁게 웃으면서 심지어 어깨동무까지 하고 찍은 사진이 언론사에 제공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숨겨야 할 사진인데 왜 일부러 드러낸 것일까요? 그 사진이 던져주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친문 비문은 없다. 갈랐으면 우리는 공멸이다. 그런 참에 야당들이, 정확히는 한편인 야당들이 공수처법을 선거법에 연동하자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론은요, 의원 정수 동결입니다. 우선 연동형을 받아들이면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도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건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사실 따가운 국민의 눈총을 의식한 제스처였죠. 국회의원 숫자 동결한다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들이되 지역구를 28석 정도 줄이는 반연동형에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도 지역구가 28석 줄어들면 그건 대부분 농촌 지역이 될 수밖에 없죠.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농지역구 간의 인구 비율 편차가 2배가 넘는 선거구는 위헌이 부각됩니다. 그런데 이 곤란한 순간에 야산당에서 국회의원 수를 10% 30명 늘리자고 나온 겁니다. 불감청위원장 고소원이죠. 솔직히 말해 민주당으로서는 알련니를 뺄 수 있는 기회이자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제 말이 좀 거칠었습니까? 자, 이러자 한국당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놀라는 척 하는 것일 겁니다. 한국당에서 떨어져 나간 우리 공화당은요, 솔직히 연동형 비례제가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살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수 진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좌파에게 얼마나 유리하냐,
얼마나 불리하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사실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얘기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할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구를 다치지 않게 해야만 현재 의원들이 찬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정의당이 이 문제를 앞장섰죠. 심상정 의원은 지금 의원수 정원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했다고 말했죠. 졸지에 연동형에다가 의원 정원에 합의해준 셈이 되어버린 나경원 원내대표는 펄찍 뜹니다. 오늘 아침 당 최고위원 그리고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그녀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심상정 의원에게 최후 통첩이란 걸 날렸습니다.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말하자면 심상정 의원을 형사 고소해서라도 자신은 국회의원 정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심상정 대표가 의원 정수 동기를 뒤집는 게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를 운운한다면서 나를 세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심 의원은 한국당이 의원 정수에 합의했다는 걸 벌써 2번째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날 당 상무위원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 예산 동기를 전제로 의원 정수를 10% 이내 확대하는 걸 검토하자는 게 당시의 여야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읽어보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지 합의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반박합니다. 자, 어떻든 민주당은 지금 국회의원 30명 정원이라는 떡을 받아들고 이걸 먹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먹지 않으면 곤란한 게 한둘이 아니니 체면불구하고 먹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결국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게요. 국민 여론이 국회의원 정원이라면 손사래를 치기 때문이죠. 한국당 여의도 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연구소 자체 조사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게 국민 의견입니다. 이런 결과는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걸림돌은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을 넘는 건 위헌이라는 위헌론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41조에서 국회의원 숫자는 법으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300명 이상이라고 하지 않고 200명 이상이라고 한 것은 헌법이 국회의원 숫자를 299명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헌법 취지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제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2012년 세종시 지역구를 만들면서 국회의원 정수 299명을 300명으로 했을 때 헌법학계도 몹시 시끄러웠죠. 많은 학자들은요 300명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만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워낙 야3당이 연동형에다가 국회의원 정원에 목을 메고 있는 데다가 이 문제는요 또 누가 고양이 목에 박물을 달아야 하는 식의 난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밀어붙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집권 여당과 야3당이 뜻만 통한다면 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깥에는 우군들도 있으니까 언제든 여론의 물줄기는 돌려놓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어째 조용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이죠. 570개, 무려 570개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라고 나섰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참여연대가 맨 앞에 있고 여성단체연합, 여성농민회 등이 보입니다. 이른바 이 정권과 무척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개혁의 사각지대이자 병목지대가 되어버린 국회를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떤 변화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가 개혁의 병목지대가 됐답니다. 하긴 이인영 대표도 국회 개혁을 주장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은 연동형 비례제는 물론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합니다. 거기에다가 의원 세비 삭감, 국민 소환제라는 꿀을 발라놓았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수 대표제로 선출하는 대통령제 아래서는 연동형은 고사하고 비례대표도 맞지 않은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 원류 국가인 미국은 소선거구제를 고집하고 있고 이로써 입법부는 충분히 행정부와 그 수반인 대통령을 견제합니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다수 대표제로 뽑힌 대통령도 100% 권한을 행사합니다. 얻은 지지만큼 권한을 행사하고 나머지를 상대방에게 나눠주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를 견제하는 국회의원도 다수 대표제로 선출하는 게 합당합니다. 원래 비례대표제는요, 소수를 대변하고 전국적인 인물과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이는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내각제를 하는 영국에서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연방국가인 독일은 연방이라는 특성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국가들이 내각제를 하면서도 비례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죠. 더욱이 비례대표제는 특히 우리처럼 후진형 민주정에서는 정치적 보수의 길품이 되고 이꾼이 되어서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정치판의 부패가 비례제에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비례대표를 열리는 건 정치적 보수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더 부패할 기회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례대표만 5번 한 국회의원이 우리 헌정사에 등장할 정도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신문 동아일보는 일면 헤드라인으로 의원 30명 늘어나면 세금 700억이 더 든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 돈은요, 정의당 의견대로 의원세비 총액을 동결해도 추가로 드는 돈입니다. 신문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 숫자를 30명 늘린다 해도 이에 따른 대국민 입법 서비스가 는다는 것은 담보할 수 없다면서 각종 이권이나 민원 폭정 등 사회적 비용만 늘어난다고 쓰고 있습니다. 삼면 제목이 재밌습니다. 인건비 축소는 꼼수, 국민은 정치권 밥그릇 챙기기로 여길 것. 바로 이게 핵심이죠. 그 아래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원수 정원 위헌론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차라리 국회의원 숫자를 한 1000명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도 한번 해보게 말입니다. 자, 잠시 뒤에 2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